답은 AI 반도체. 또체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랭킹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시청자분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우리 부처님께서 들어주신 모양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 맨날 쉬고 왔더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 맞아요. 우리 증시도 싱싱 달려가고 있기는 한데 약간은 아쉬운 건 오늘 고점 대비해서 더 뽑아주지는 못해서 그게 약간 아쉽긴 합니다. 맞습니다. 창호행이 잘 얘기를 해준 것처럼 앞서 좀 장 초반에 1% 넘게 상승 탄력 키워가는 것보다는 다소 아쉬움이 남아가고 있지만 오랜만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손을 꽉 잡고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시청자분들 그래도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실적 시즌이 이제 막바지 챙겨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실적 말고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고민 많으시죠? 오늘자 보시면 뭐 AI 이슈들, 대중과세, 바이오 이슈들까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랭킹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랭킹쇼와 오늘도 즐겁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슈에 힘을 받아서 내 종목이 가고 있다면 더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스탑을 해야 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나는 좀 소외를 느끼고 있다 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8200번으로 저희에게 상담 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요.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채팅창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민한 손 팀장님 오셨군요. 창호행 앞머리만큼 차분한 국내 시장 또잇 하셨는데 이건 무슨 추임새죠? 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주식 농부꾼님께서 앵커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사실 제가 좀 오늘 오프닝을 짜면서 주식 농부꾼님이 지난번에 간절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던 그 멘트를 참고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기도 얘기를 하셨죠. 우리 시장 더 가기를 바라시면서. 자, 그런데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안 되겠어요. 윤재커, 코에 지금 커피 한 방울이 맺혀 있는데 저는 일부러 지금 뭐 하고 있나 하고 여기 얼굴 안 보이시죠? 저는 옆에서 보면 딱 보이거든요. 마치 루돌프 코에 무슨 데코레이션 한 것처럼 갈색 한 방울이 정확히 맺혀 있어서 지금은 괜찮나요? 아직도 묻어 있어요.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딱 보자마자 너무 터져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빨을 깨물고서는 지금 입술 깨물고 오프닝을 시작했었거든요. 진짜 저는 좀 살짝 피디님들한테 좀 실망했어요. 알려주셨어야지. 근데 이 모니터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만 보여요.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영롱하게 맺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연습 다 해보시고. 자, 지금 채팅창에 새로 인사 주신 분들 많아요. 고고씨님 커피 이야기, 그리고 손팀장님 커피가 아니라 연한 복점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물방울 하나가 커피색으로 맺혀 있어요. 자, 미령님, 주식 농부꾼님, 어제 기도빨이 좀 약했나 보다라면서 갭상의 음봉이라 이거 좀 좋지가 않다는 평가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지금 PD님이 안 보였다고 라고 하니까. 그리고 위에 보니까요. 서교동 레드불님께서 아쉽다. 차고님이 살짝 소매로 닦아주셨다면 좋았을 것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닦다가 이 새하얀 수트가 화장품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옷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살짝 너무 가슴이 아픈 서운하죠? 표현을. 농담이에요. 혹시나 갑자기 닦아주려고 하면 기분 나쁠까 봐 그러죠. 당황했을 수 있죠, 제가. 자, 그리고 대한장님 오셨고요. 장지연, 지연님, 그리고 인포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도 빠르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하나씩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16일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어떤 주제 준비했을까요? 5월 16일이면 잠시만요. 그 516이지 않을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상치를 벗겨가지 못했어요. 그래요? 제가 다른 516으로 주제를 갑니까? 찾지 못해가지고. 516으로 그대로 갈 텐데 516이 어떤
그런 기념을 갖고 있는 군사정변이 어떤 역사적인 날이죠. 있었던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랭킹 매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사실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도 제가 늘 좋아하는 연예계 관련된 걸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돌리고 돌렸군요. 네, 돌리고 돌려서 길면 기차, 길면 바다다. 기차는 빨라. 뭐 이런 거요? 네, 그런 식으로 가봤는데요. 예. 5.16 하면 박정희가 이제 군사 정변을 좀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회가 좀 커졌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회 하면 제가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서 정말 분노하면서 본 기억이 나서 이 서울의 봄에서 어떻게 좀 연관을 지켜볼까 하다가 황정민이라는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설명 되게 길게 가네. 너무 할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네.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일 텐데. 그렇게 가야죠. 박정희 대통령 네. 중심으로 했던 하나회 이야기겠죠? 박정희에서 하나회로 갔다가 하나회에서 전두환으로 갔다가 전두환에서 이제 황정민으로 갔다가 황정민을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자, 빨리 공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자, 배우 황정민입니다. 네, 황정민 정말 연기를 어마무시하게 잘하잖아요. 네. 제가 본 황정민 영화만 해도 너무 재밌게 보고 좀 감명 깊게 봤던 영화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잡혔나요? 두구두구두둑. 이것도 영화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황정민 배우의 출연작 중 관객 수가 가장 많은 작품이 뭘까? 잠시만요. 베테랑과 서울의 봄, 그리고 신세계, 너는 내 운명, 국제시장, 이거 다들 관객 동원을 엄청나게 했던 작품들인데요. 차후에는 어때요? 다 보셨어요? 저는 국제시장 빼고는 다 봤습니다. 저도 국제시장을 아직 못 봤는데 네. 똑같군요. 국제시장 빼고 저는 싹 다 봤고 사실 국제시장도 초반부까지는 봤는데 네. 중간에 한 번 안 보다 보니까 계속 미루게 된 영화거든요. 저희 사실 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어젯밤에 국제시장을 볼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 잠이 들어버렸는데 예. 일단 다 관객 수 동원이 참 많이 된 영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네. 재밌게 봤어요. 그쵸? 네. 전 특히나 신세계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 3번 넘게 봤어요. 저도 3번 3번인가 넘게 4번인가. 봤어요. 베테랑도 한 2-3번 봤고 근데 일단은 이 5개의 영화 중에서 무려 3개의 영화가 1000만을 넘겼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황정민 배우의 이 저력 맞아요. 대단하군요. 네. 잠시만요. 왜 갑자기 SKI 테크놀로지 황정민 씨가 저것도 뭐 갖고 있나요? 관련이 되어 있나요 혹시? 뭐 어떻게 잘못 띄워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려 볼게요. 네. 08님 신세계가 시나리오가 죽이지요. 에르즈님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이 느와르 장르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그렇죠. 많죠. 가리님은 5개 다 재밌게 보셨대요. 신세계에서 그 황정민 배우의 네. 그 대사 기억나세요? 들어와. 들어와. 오늘 랭킹쇼로 들어와.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너무 여러분이 못해가지고 민망하네요. 다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좋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도와주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우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서원희님의 종목인데 이게 그래서 잠깐 비춰졌던 거군요. 첫 번째 종목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2차전지 종목이죠. 83,300원에 9%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거 매수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말이죠. 게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아마 정말 고생 많이 하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반등 나오고 그래 이대로 쭉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제자리로 와 있습니다. 57,700원까지 이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그 전에 저점권역이 4만원대까지 나온 적이 있거든요. 83,300원에 현재는 57,700원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시점을 여쭤보셨는데 바로 지금 넘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주가가 어느새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앞자리 5인데 매수 가격이 8만원대거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자, 보면요. 일단 SKI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지점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 SKI 테크의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분리막입니다. 이제 분리막이라는 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는 어떤 장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분리막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럼 비전을 봤을 때 계속 필요하다면 어떤 측면에 필요할 거고 필요 없다면 왜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게 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배터리 단에서는요.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날 때마다 점점 더 비전이 좀 더 높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배터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뭐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게 또 중요할 거잖아요. 분리막은 전고체 배터리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자주 드렸던 건데 전고체 배터리가 집중을 받을 때마다 SK IET 같은 종목 그리고 WCP 같은 종목 분리막 단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하방으로의 포지션, 하방으로의 압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실제로 우리가 3월에 2차 전지가 반등 나올 때는 같이 움직이다가 이제 4월부터 해서 하락률이 다른 2차 전지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단기적으로도 전고체 배터리 단에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분리막 쪽은 반대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의 방향이 전고체 배터리로 잡혀 있는 지금 시점에서 분리막을 하는 SK ITEC를 굳이 볼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매도가 같은 매도가 잡을까요?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SKIT가 지금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1개월 내로 좀 답변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적극 부정을 합니다만은 한 달 뒤에 답변을 하겠다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지점입니다. 그럼 예측을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때 SK ITEC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각 이슈를 통해서 받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모멘텀일 뿐인 것이지 이게 지금 업황 턴어라운드로 만들기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은 분리막 쪽이 저는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좋을 가능성이 또 많이 없어요. 하반기에 매출이 좋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막 쪽에서는 계속 하방으로서의 압력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각 이슈를 통해서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은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까지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중을 일부씩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7만 원까지 매도하시는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 ITEC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팔자의 앞자리 그때 매수를 하셔서 네. 지금 5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일단 7만 원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이 정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원이님의 SK ITEC놀로지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 가을이님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종목 진단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률 정말 높게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바로 위에 보더라도 제우스, 상신 EDP, 유니셈, YC캠까지 와 오늘 진짜 치열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달 항아리님 실력 좋은 전문가님이 멋지기까지 하면 반칙인데 세상 좀 서운하네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아니 우리 김구루 전문가님 외모도 원칠하신데 목소리까지 그렇죠. 게다가 진단도 이렇게 잘하시면 네. 이거 어디 하나는 약간 모자란 구석이 있어야 인간적일 텐데 다음에 제가 한번 직접 뵈면은 어떤 약점이 있는지 한번 슬쩍슬쩍 해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리고 플러스님께서는 퓨처 부탁드려요. 물론 퓨처 M이겠죠? 네. 아니면 퓨처 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정확한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항아리님께서 조금 네. 짜증납니다. 그리고 손팀님 오셨어요. 세상 불공평하네요. 자, 그러면 또 진단만큼은 공평하게 네. 해주시니까 공평한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방금 전에 올려주신 종목인데 네. 대한장링의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고요. 1230원 13% 들고 계십니다. 지금 G2파워가 현재가 보시면 1160원 정도고 요새 G2파워가 원전 관련해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AI 하면은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생산과 관련된 쪽으로도 많이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 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 평단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서 더 들고 가도 될런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G2파워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앵커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뭐 멋있다 이런 말 말고요. 전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주셨었는데 저는 이 지점을 통해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좋은 이야기가 원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G2 파워나 뭐 일진 파워 이렇게 중소형 단에서 원전이 갈 때 같이 가는 종목들이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좋고 출발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원전단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박스를 뚫고 있어요. 제가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거의 한 1년 동안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막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전주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1차 전기본 같은 경우는 원래 총선 전에 이야기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요. 아직도 좀 미루어지고 있는 게 야당의 압승으로 인해서 친원전의 성격을 띠고 있던 정부가 아무래도 합의를 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관련 법안 같은 경우가 통과돼야 신규 원전이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차 전기본 같은 경우 2기에서 4기 정도 원전이 추가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좋은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게 유럽에서의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가 체코에서의 지금 원전 수주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전 수주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외교 당국자 그리고 원전 담당자와 체코의 외교 당국자가 실제로 만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단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게 이번 주에서 영국까지도 지금 원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을 고려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볼 지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가? 왜냐하면 얘기만 나오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전 세계에서 원전 기술을 제대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있고 프랑스가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 전체적으로 좀 대립 구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대립 구도가 있는 국가들끼리는 절대 수주를 줄 일이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이 중국한테 줄 일이 없죠. 유럽도 중국한테 줄 일이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랑 프랑스와의 이제 대결이 아무래도 유럽단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론 프랑스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저력이 있죠. 특히 원전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을 때 가성비나 시일을 맞추는 거에서는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싸게 해주고 예를 들어 2년 걸린다면 2년 안에 무조건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지금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수주 또한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원전주들은 봐야 되는 시기고 이제 출발하는 단이라고 봅니다. 얘기만 나왔던 것들이 실제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고 11차 정기본도 이제 한 달 정도 안에 이제 답변을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기본 모멘텀 그리고 국제 수주까지 더해진다라면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G2 파워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사신 것 같은데 조금 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중 자체를 한 번에 좀 13% 정도 들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눌려준다라면 한 번 정도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 26% 정도를 맞춰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일진파워나 G2파워처럼 이 중소형단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의 압력이 잠깐씩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처럼 원전이 집중받지 않고 반도체라든지 성장주 위주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장에서는 좀 더 낙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비중을 추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꼼꼼한 내용까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좀 가볼까요? 네. 지금 가을이님께서 건강은 축복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숙자님, 삼성 SDI를 보내주셨고요. 네. 희망 인내 행복님 오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희망 안내 행복이라고. 오늘 아침이었죠? 예. 제가 봤어요. 창호 윤지앵컴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 오타. 네. 자, 그리고 플러스님께서는 플러스 본전되고 싶다. 이 간절한 의지가 네. 닉네임에서 바로 또 나오죠. 그런데 위에 퓨처 부탁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장님 분석 감사 인사 전해주셨고요. 네.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는 마크로젠의 매수문의, 딸바보님도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저희 오늘 랭킹쇼 주제를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랭킹쇼 주제, 배우 황정민 씨를 주제로 잡아봤거든요. 네.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작품이 뭘까요? 이겁니다. 5위는? 자, 5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도 심상치 않을 텐데 말이죠. 너는 내 운명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좀 적었네요. 생각보다 관객수 동원이 안 됐죠. 네, 그 당시에 놀랐어요. 아마 너는 내 운명으로 제가 알기로는 나무주연상도 수상을 하셨던 걸로. 그게 바로 밥상 수상 소감이었잖아요. 그렇죠. 워낙 네.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저게 한 4,500만 원 좋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상보다 좀 적게 생각보다 잡혔거든요. 적었는데 이게 혹시 19금이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미 어차피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학생이어가지고 제가 영화관에서 못 봤던 기억은 나거든요. 저 이거 VOD로 봤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네요. 자, 너는 내 운명. 저 진짜 저거 보면서. 네. 눈물 한 바가지 울었죠. 흘렸습니다. 그 기억이 또 지금 새록새록 나는데 어느새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조금만 더 지나면 20년 가까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15년은 넘게 지났죠? 그렇습니다. 철창에 매달려서 그 막 우는 그러니까요. 그 명장면이 이 슬픈 거는 빨리 뒤로 할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위는 너는 내 운명이었고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을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휴머니스트의 종목으로 가보죠. 이 화제를 모으는 종목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HLB는 매수 가격이요. 이거 매수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96,9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비중은 5%예요. 비중이 많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움직임이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그러게요. 장 초반만 해도 13%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시켰습니다. 이 리보세라님, 이거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오죠? 오늘 나오죠. 오늘 완전 운명의 날인데. 그렇습니다. 자, HLB 과연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런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HLB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화제의 종목입니다. HLB 이제 아마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연하겠지만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먹과 HLB의 지금 HLB의 리보세라닙이 함께하는 간암 치료제가 오늘,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내일 새벽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미국 FDA 승인 결과가 나오는 건데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리보세라닙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이 안 나온 것도 아니고 승인 나온 국가도 많거든요. 중국에서도 나와 있고 유럽단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항서제약이 껴있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가 들어있는 것이지 기능상에서라든지 특히 기능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임상 결과까지 계속 더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항서제약이 껴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 아닌 리스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변동성 구간이고 당연하겠지만 변곡점 구간입니다. 일정이 내일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일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상승을 하겠지만 내일 만약에 만회한다라는 게 존재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당연히 낙폭이 발생할 거고 악재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성은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한다라면 어느 정도 리스크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간다라면 내일 악재로 소화되면은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만 종목을 정리하는 게 맞겠고요. 근데 저도 당연히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상방으로의 모멘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방으로 일단 전고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가격은 이제 12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HLB에겐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고요. 지금 주주분들이 아무래도 다들 좀 긴장하고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HLB니까 너무 많이 긴장하시는 마시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살펴드렸습니다.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텐데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HLB에 대한 이야기 꼭 한번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HLB가 그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좀 바이오 종목들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잖아요. 맞아요. 좀 투심 자체를 확 회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HLB를 살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손 팀장님 HLB 한라봉 하시길래 나도 모르는 HLB 그룹주가 또 있었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설마 한라봉이 그룹주 H한 L라 B봉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줄은. 자, 그리고 희망인대 행복님 차공의 그럼 X세대인가요? X세대는 아니고요. MG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저는 약간 그냥 애매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둘 다 MG 맞아요. 세대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솔직히 조금 민망해요. 괜히 뭔가 찔리죠. 맞아요. 자, 그리고 가을이님 차고님 요즘 피부 윤기 짱 하셨는데 그래 보이나요? 제가 유독 많이 바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봐주셨다니 감사드립니다. 자, 아스트랄님 끼인 세대. 맞아요. 딱 끼어있어요. 근데 이게 딱 공감이 많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가을이님께서 저는 이 표현 너무 보기가 좋아가지고 이거 읽어드릴게요. 네? 주도주는 마이너스 한 20%까지 이악 물고 버팁니다. 근데 그 뒤에 시간을 물러주면 싹이 나더라고요. 와, 이런 시적인 표현이 가능하시다니 가을이님 감성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오늘 한 가지 또 이 표현 하나 배우고 갑니다. 자, 시간을 물러주는 종목 어떤 게 또 있어야 될지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계속 한번 또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채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유튜브에서 HAK님의 종목인데요. 137,400원 15%. 그런데 들고 계신 기간이 3년이 좀 넘으셨대요. 와. 조금 더 봐도 될지 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오늘 좀 필리핀과 관련해서 뉴스가 한 개 뜨면서 지금 1.47% 추가적인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요새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죠. 해운주와 더불어서 그래도 시세를 잘 내주고 있는데 오늘 필리핀의 해상풍력 기지를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도 함께 갖고 가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상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밀고 있는 지 꽤 됐습니다. 네, 지금 몇 주 정도 공개 방송에서도 그렇고 TV 방송에서도 이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더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눈치로 볼 수 있는 게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를 제가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어떤 측면이냐 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다른 수주 산업이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정해진 양을 제외하고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43척 정도 1년에 건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범주를 넘어서는 양의 수주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만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수주하는 것들은 거의 2년 뒤에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내년 물량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신조선가 지수가 점점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새로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선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물론 세간에서는 중국이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특히 에너지 관련 선박들을 쫓아가겠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수주량 1등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보여줬는데 5월에는 중국에게 좀 잡히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고부가 선박들을 우리가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모멘텀 자체는 우리가 1등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을 안 사면 언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그럼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신조선가 지수도 얘기를 드렸지만 MRO 사업도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선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해군 선박들을 정비하고 또 안에서 예를 들면 규제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개조하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미국은 조선소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선 사업들이 많이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MRO 사업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의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함대 같은 경우 일본에 있는 조선소에서 정비하고 또 재개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일본에도 지금 물량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조선을 하고 있는 국가는 일단 많지 않습니다. 일본, 우리,
중국 정도가 되는데 미 해군의 선박을 중국에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우리고 우리 이제 3사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사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인 조선 업황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3사의 모멘텀을 그대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지점은요, 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립니다. 드디어 박스권 돌파했다. 박스권 돌파한다는 자리는 단순 차트만 봐서 의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흡수하지 못했던 매물까지 집어먹을 정도로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자리가 되는 거고 실제 저는 이게 또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중소형 종목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막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기다리셨던 것처럼 앞으로 기간을 좀 투자해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모멘텀도 조선주가 좋긴 좋습니다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는 게 보다 효율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조금 더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조금 더 봐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은 15만 원 이상까지는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3년의 기다림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새 조선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15만 원까지 홀딩해 보시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구른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구른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드릴 때 타이밍에 또 서교동 레드불님, 김구른 전문가님 왠지 30대 초반이실 것 같다고. 그만큼 또 이 토마토 요즘에 라이징 비주얼 아니겠습니까? 아주 서교동 레드불님께서도 다른 전문가님들 살짝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속상하게 뭐 있어요. 자, 그리고 초레이님, 아니 이건 아니지 않아요? 왜요? 초레이님, 제가 위에 96년생이고 싶다라고 하니까 초레이님께서는 16년생이고 싶다고 하셨어요. 16년생이면 10살입니까 지금? 몇 살이에요? 2016년생이요? 정말 어리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거 치지도 못하고 있을 텐데요. 자, 그리고 희망인내행복님, 알파 세대는 쑥이님 아드님 세대다. 알파 세대라는 것도 있군요. 이거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 달항아리님, 토마토가 젊어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자, 희망인내행복님, 네. 비주얼은 창호 앵커죠. 아, 그래요? 부끄러워서 안 읽었는데 왜 굳이 읽고 그래요? 자, 부끄러움을 빨리 넘겨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 모시기 전에 요거 랭킹 주제 4위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배우 황정민 씨의 출연 작품 중에서 관객 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4위는 뭘까요? 4위는요? 4위는 바로 신세계였습니다. 아까 전에부터 채팅창에 신세계 재밌게 봤다는 분들 그쵸? 정말 많았거든요. 신세계가 근데 의외로 관객 동원수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3위권은 아니었군요. 일단은 500만에 가까운 관객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7, 800만은 좋게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화제가 많이 됐었고 패러디도 진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세계가 일단 4위로 기록이 됐고요. 나머지 작품들이 이보다 훨씬 더 관객은 많이 동원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랭킹에 대해서 한 번쯤 혼낼 때가 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인사를 정식으로 하기 전에 미리 나와주셨죠? 하다 저런 문제를. 이제 저희가 낼 문제가 많이 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고의 노력 끝에 별의별 걸 다 끌어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초레이님, 명대사를 이렇게 바꿔 넣으셨군요. 그 음복내기 딱 좋은 날씨네. 그래요. 그 영화 속에서는 신세계에서 극중배역 이중구가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런 얘기하죠. 담배 하나 딱 피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음복내기 딱 좋은 날씨 아니에요. 음복 내지 말고 오늘 양복 뽑아보자고요. 그렇죠. 음복 너무 싫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만 해도 싫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쯤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 미리 잠깐 인사 주셨는데 정식으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웬일이죠?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또 질문 드려야 되겠죠. 이미 뭐 확인하셨을 텐데 오늘의 랭킹쇼 주제 요거 1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님?
내가 극장에 가서 영화는 못 봐도 VOD로 본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실력 발휘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우선은 서울의 봄이 최근 거고 1000만 넘어간 거고. 네. 맞아요. 국제시장이 그 부산 그 시장 쪽 그 전쟁 났을 때 그 황정민 그 노란 옷 대신 그 노란 옷이 그 모범 택시인지 무슨 택시 그 저기 송강호 나온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베테랑이 아마 경찰로 나왔을 거요. 오. 그다음에 유해진이 그 비서로 나왔고. 오, 맞아요. 대신 다 1000만이 넘어간 영화라는 걸 아는데. 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저 세계는 1000만 영화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낸 의도가 중요한데 지금이 6월달 6.25 쪽으로 오니까 저 국제시장하고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고. 서울의 봄도 그거지만 저것도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내가 봤을 때는 1등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전문가님, 제가 문제를 냈는데 어떠한 의도도 없이 황정민 배우가 연기를 너무 이거는 잘해서. 진짜 어렵다. 근데 분명히 베타랑도 1000만 영화고 네. 서울의 봄도 1000만 영화고 국제시장도 1000만 영화란 말이에요. 자, 1위 꼽아주시죠. 이것도 그냥 가나다 순으로 국제시장. 오. 그 다음에 베타랑. 그 다음에 서울의 봄. 대신 2, 3등 이거는 진짜 꿀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1, 2, 3위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국제시장을 일단은 네. 1위로 꼽아주셨는데 과연 그 순위 어떻게 실제 순위와 일치가 될런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종목 진단 뭐부터 가볼까요?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유튜브 종목인데요. 지아님께서 보내주신 반도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니셈 살펴보죠. 자, 유니셈 매수 가격이 9,8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거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점점 모아가실 생각이신 네. 것 같아요. 자, 유니셈의 오늘 주가는 4%가량 오르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12,000원 근방까지 갔다가 그 뒤로 조정을 좀 받는다 싶다가도 이제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니셈 슬슬 또 비중 더 늘려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유니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점점 비중 늘려가실 생각이실 것 같은데 유니셈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좋게 보죠. 근데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빨라요. 대신 모아가는 거는 오케이죠. 이게 여러분들 그때 지금 시청자 채우라고 하면서 8,990원짜리 주식 해가지고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 시간에 얘기했던 주식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요 대타로 준 게 덕산하이메탈. 이거 오늘 날라가죠. 다시 유니셈 매수 타이밍 잡을 때 됐는데 원래는 이 21선이 조금 이렇게 누여져 있을 때 사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거래량이 없이 1,500원대로 튀면 여기서는 챙기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대신 이제 밀리게 되면 과연 밀리게 돼도 이분이 이거를 저점 매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지가 일단 궁금하고 만약에 이 주식이 이쪽으로 되밀리더라도 나는 이 주식 좋아. 계속 모아갈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은 칭찬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식은 여기서 되밀리면 시간이 걸려요. 안 밀리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 밀리면서 가게 됐을 때는 1,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아마 올라갈 겁니다. 얘가 만약에 밀리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여기서 단기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밀리게 되면 이제 무서울 수 있거든요. 밀릴 때 무서울 수 있으면 이 주식은 모아가면 안 돼요. 대신 밀려도 나는 안 무서워요. 유니셈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요. 이거 내가 알려준 거잖아.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싶고 모아가는 것도 좋고 대신 지금은 밀리면 안 좋고 모아간다는 것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시간 투자가 가능하다면 오케이. 대신 이 차트는 지금 밀리는 건 안 좋은 거고 올라가는 게 좋은 거고 올라갔을 시 1,500원 이상 쪽이 단기 차익 실현하는 자리다. 이렇게 진단 드리는 게 날것의 실력벌입니다. 끝. 네, 유니셈이었습니다. 날것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는데 네. 말이죠. 유니셈을 참고 꼭 하셔서 수익으로 아주 멋지게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한님의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종복 전문가님 등장하시니까 종복 전문가한테 직접 좀 혼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플러스님도 혼나도 듣고 싶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거 정답 바꾸면 좀 거시기 하죠? 바꾸실 생각이신가요, 전문가님? 내가 1번이 국제시장이라고 했고 2번이 베타랑이라고 네. 했고 3번이 서울의 봄이라고 그랬죠? 네. 예. 바꾸셔도 됩니다.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되나요? 바꾸세요.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전문가님. 안 바꾸셔도 되는데. 안 바꿔. 왜요, 안 전문가님? 바꿔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바꾸셔도 되는데. 바꾸셔도 굳이. 되고 또 안 바꾸셔도 되는데 네. 거기서 또 한 번 트셨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는 기회는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또 확정을 해주신 사고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인포님께서도 이 말씀해 주셨는데 랭킹에 너무 진심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 사소한 거 하나도 진심을 담지 않는 그쵸. 경우가 없어요. 이러니까 진짜 매사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정희님, 이종복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저희는 또 존경하는 이종복 전문가의 진단 계속 들으러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사랑님의 종목을 한번 봐드릴게요. 네. DNT. 이번에 2차전지군요. 그쵸. 12,450원 10%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12,000원 정도면 지금 손실 보고 계시죠? 현재 구간에는 11,000원대 구간에서 좀 머물고 있고 좀 오래됐어요. 10,000원대에 머문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전이 있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DNT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양수겸장 주식이고요. 대신 이제 이 주식은 실적에 비해서 내놓은 실적에 비해서 사실 좀 비싸 보이는 건 있어요. 대신 이 주식을 보면 좋은 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요새 OLED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개발하는 등. 그러니까 이 개발, 사랑의 재개발 말고요. 개발이라는 게 참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는 기똥차게 가는데 이제 시장에서 외면받을 때는 잠자거든요. 그렇지만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 모멘텀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은 내가 봤을 때는 매수를 못한 게 아니고 지금 10%밖에 안 되니까 뜨끈뜨끈하게 먹고 팔고 싶으면 당장 라인나우 추가 매수. 전문가님,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사람아,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박혀있는 주식을 사지 말았어야지 라는 한 수 덕담 주고 가지고 있어도 최소 13,000원에서 14,000원 언저리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때 팔면 되는데 날것의 나의 의견, 이 주식은 더 사가지고 17,000원대까지 가도 되는 주식이다. 대신 이 말을 듣고 성격 급한 사람이 따라가는 건 나중에 물어봐도 인정하지 않겠다. 다만 그 사람이 장기로 볼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장기는 기본 120일입니다. 괜찮다. 말씀드릴게요. 결론, 이 주식은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조정의 끝자락이고 조만간에 움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끝!
네, 비리비리해 보이지만 안에 좀 탄탄한 힘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7,000원까지도 보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레이저 놓친 장비로 해서 D&T가 부각이 됐을 때는 작년에 몇 배가 간 겁니까? 그렇게 솟구쳤다가 그쵸. 4만 원대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니 한 번 더 이제 조정의 끝자락에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많이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런 가운데 또 하나마이크론, 라운테크 종목 진단 막 들어오고 있어요. 3,000당 제약까지 Y랩. 네, 게다가 하나마이크론은 뭐 지금 중복해서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자, 저희가 또 빠른 종목 진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기쇼 주제에 요거 3위 한번 슬쩍 갔다가 그리고 종목 진단 이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가나다 순이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봄이 3위로 맞춰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배우 황정민의 출연작입니다. 작품 중에 가장 많은 관객 수를 동원한 작품은 3위입니다. 3위는요? 오, 서울의 봄이 맞아요. 1312만. 네. 잠깐만요, 여러분. 1300만 명대가 3위입니다. 도대체 1, 2위는 몇 만입니까? 그러니까요. 대단하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배우답습니다. 서울의 봄 3위.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진짜 1, 2위가 시장 베테랑 순 이종복 전문가의 의견 그대로 가는 걸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내가 아까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봄이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이야라는 단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서로 맞붙은 배우가 정우성. 네. 정우성이죠. 그죠? 예. 예. 이거 100% 국제시장이 1등 맞을 겁니다, 이거.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문가님? 없대니까요. 우리 못 바꿉니다. 역시 한번 결정하시면 안 바꿔요, 웬만하면. 좋아요. 자, 어쨌든 1, 2위는 조금만 있다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종목 진단 더 하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이주인님의 종목인데요. 에로티 백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항상 RT 바큐으로 얘기를 하시는 종목인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오늘 갑자기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21,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오늘 7% 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잘 버텨주다가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걱정해야 되는 구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에로티 백큐 잘 버텨주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좀 떨어집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인연이고 운명이네요. 이종복이가 오늘 이 주식 밀리는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한번 찾아보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미 얘는 휴일 들어가기 전에 5% 빠질 거라는 걸 얘가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들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있어서 밀리는데, 지금 장중에는 특별한 게 안 나와요. 지금 장중에는. 그러면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냐? 결국은 실적 이슈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이유가 있을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이슈로 실적이 안 좋아서 만약에 밀린다 치면 거래량이 실리는 게 다소간에 좀 부담이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하고 느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작년 12월 달 저점과 저쪽 기술적으로 그 저점 라인 언저리이기 때문에 대신 추가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오늘 갭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 부분은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을 두면서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이것도 여력이 있으면 내일 이후에 도치가 나오거나 양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하면 갭을 메꿀 때 팔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이 주식은 오늘 대량 거래가 실려 있기 때문에 갭을 메꾸러 가긴 가거든요. 그럼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언저리, 그죠? 여기가 단기 저항. 그 다음에 중기는 우리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밀려도 가고 다시 되면서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약간 안 좋다. 그러나 그게 어떤 기사화된 게 아직 없으나 누군가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파는 것이고,
뭐 내일 이후에라도 어떤 실적 관련 어떤 이슈나 어떤 뉴스가 나오면 거기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갭을 매꾸로 반등이 나오면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로 반등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보다 좋은 주식으로 가고 싶으면 파는 거고, 아니면 가지고 가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2만 2,0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 요런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에로티베큐이 갑자기 오늘 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의 기회가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뭐 별 수 없죠. 마지막 5장의 전략까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5장 남은 시간의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지수가 붕 떠가지고 음봉이거든요. 이건 기술적으로 이제 조만간에 약간 눌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렇지만은 추세가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순환매가 나오면서 종목들은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 순환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좋을 걸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챙기려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도 밑에 있는 쪽, 그 다음에 AI, 그죠?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약간 눌릴 수 있는 위치에 왔고, 종목은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데,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쪽은 선주종 받은 반도체, 못 올라간 2차 전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한번 움직였던 AI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로봇 등 종목들 순환매 노리면 수익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후 시장의 마무리 전략까지도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종목 전문가 보내드리기 전에요. 오늘 렉키쇼 주제입니다. 남아있는 1, 2위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위는 일단 정확히 맞춰주셨고, 과연 1, 2위까지 맞을까요? 자, 황정민 배우의 출연작 중 관객 수 가장 많이 동원한 작품들입니다. 1위와 2위는요? 맞았습니다. 이것도 기업 리엔디그 순으로 해주셨는데 또 맞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국제시장이 1,400만 명대로 1위였고요. 네. 베테랑과 서울에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전문가님, 혹시 영화계 쪽에 혹시 종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밤새면서 시간저기 할 때 VOD로 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화 다 맞춰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0만 넘어간 거 혹은 유해진, 그죠? 네, 그쪽에 한정되는 단점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렉처 주제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신 이종목 전문가는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종목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까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랭킹쇼 오늘 여기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토마토 TV쇼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랭킹쇼가 1시부터 지금 2시까지죠. 다음 주부터는 1시간 반으로 확대 편성이 됩니다. 저희를 더 오래 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다음 주 더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고 내일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랭킹쇼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딱 1시간으로 진행되지만 바로 다음 주부터는 더욱더 길게 많은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 종목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에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